증인이 갑필까지 해서 완성된 것으로 결국엔 증인이 작성한 메모로 봐도 무방한가요? 제가 최초에 작성했던 1차 메모에 동일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부자관이 갈필한 거 부자관이 정서한 거 이후에 제가 통화 내용으로 기억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그 위에다 가필해 놓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면은 그 지렁이 글씨거든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아라비아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거를 막 티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그 지렁이 글씨라는 게 도대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런 문서가 나올 수가 있는지 해서 비공개라도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신분 이런 게 공개 안 되게 비공개 신문이라도 좀 해달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한번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자고.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아니.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수사기관 조사 시 증인께서 이제 서명한서 작성하신 문건입니다. 이제 압수와 관련된 서류인데요. 한번 보시죠. 피고인 증거기록 공수처 송부기록 2024 공제 769호 순번 2422번 7-7권 1981쪽 압수조서입니다. 예, 증인께서 이제 조사를 받으시면서 몇 가지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미 제출 압수조서를 작성하셨을 때 내용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신 것이 맞으시지요? 네. 네, 15항입니다. 역시 피고인 같은 증거기록 순번 2424번 7-7권 1984쪽 이미 제출 원본입니다. 역시 이미 제출 과정에서 증인께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서명하고 작성하신 서류가 맞으시지요? 네. 네, 16항입니다. 같은 피고인 증거기록 순번 2426번 7-7권 1986쪽 이하 소유권 포기서 원본입니다. 증인께서 이미 제출하신 서류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로 내용을 읽어보시고 증인께서 서명하신 서류가 맞으시지요? 네. 그 17항. 주소 부분이나 이런 건 좀 안 나오게. 네, 여기 있습니다. 예. 17항. 같은 피고인 증거기록 순번 2427번 7-7권 1987조 전자정보 확인서 원본입니다. 역시 증인께서 내용을 읽어보시고 서명 무인 찍으신 서류가 맞으시죠? 네. 네. 증인 일단 잠깐만요. 일단 요 중계 지금 되고 있는 거 중에 조금 앞서류 한 두세 개 정도의 주소 나온 게 있는데 요거는 블러 처리를 가급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증인 앞서 이제 저희가 진정성립 확인 과정에서 메모라는 걸 보셨지 않습니까? 특히 다시 뭐 한번요. 명단을 작성한 메모 이게 아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제 헌법재판소 증언하실 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지금부터 몇 가지 좀 여쭈고 있겠습니다. 네. 제가 차근차근 여쭤볼 테니까요. 한번 보시면서 증인께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정성립 제9항 13항 중 메모 촬영 사진과 진정성립 4, 5, 6, 11, 12항 중 메모 촬영 사진을 제가 동시에 좀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메모라고 되어 있으나 이제 대부분 내용이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좌측에 있는 진정성립 9, 13항의 경우에는 우측에 보시면 16명, 14명, 16명 부분이 이제 그대로 있고요. 오른쪽에 4 내지 6항, 11, 12항의 경우에는 14명의 동그라미가 표시되어 있고 16이 삭선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메모가 지금 수사기관에 경찰, 공수처, 검찰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메모 작성 경우에 대해서 지금 찬찬히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먼저 18항입니다. 진정성립 9항 관련해서 즉 이제 14명과 16명이 그대로 살아있는 메모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이 메모는 비상계엄 당일 증인이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그러니까 방첩사령관이라고 제가 약칭하겠습니다.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당시 여인영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기재한 메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으신가요? 네. 다만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할 당시 네. 그때 작성된 게 원본은 아니죠? 예, 제가 메모가 조금 1차 메모, 2차 메모, 3차 메모로 나누어진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걸 제가 이제 나눠서 가필하신 부분까지 이제 나눠서 차근차근 여쭤볼게요. 네. 혹시 이제 질문하는 과정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다 듣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메모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이 메모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메모 이전에 증인이 비상계엄 당일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하면서 증인의 자필로 쓴 메모, 요걸 1차 메모라고 할게요. 네. 그 다음에 2024년 12월 3일 23시 30분경, 그러니까 이제
그 국정원 이제 간부 회의 직전에 증인의 지시에 따라 이제 1차 메모를 토대로 증인의 보좌관이 정서한 메모, 이걸 2차 메모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1, 2차 메모가 있었는데 현재는 폐기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는 지금 보시는 이 메모를 말합니다. 이 비상계엄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16시경 증인이 같은 보좌관에게 기억에 의존해서 뭐 2차 메모, 이게 두 번째 메모를 한번 작성해 봐라 라고 해서 작성된 메모이죠. 요거를 이제 3차 메모라고 하겠습니다. 이 3차 메모에 증인이 다른 필기구를 이용해서 이제 사후 가필한 메모이죠. 네,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이 메모는 2024년 12월 4일 16시경 작성된 메모인데 증인의 보좌관이 작성한 부분도 있고 증인이 작성한 부분도 있다는 것인데 이걸 나눠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8-4항입니다. 지금 이 메모 중에 지금 좀 색깔이 좀 선명할지 모르겠는데요. 그 파란색 필기구, 조금 이제 파란색 필기구에 조금 두꺼운 이 필기구 부분, 즉 이제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딴지일보, 권순일 삭선된 부분입니다. 정창래 전 헌법재판관이 삭선된 부분이요. 대법관, 전 선관위원장 밑줄까지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2명 화살표 없는 양과로, 그다음에 김명수, 김민우, 노총위원장, 권순일, 이게 파란색으로 작성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증인의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후에 이제 검은색 조금 상대적으로 얇은 필기구로 작성된 부분, 그러니까 이제 박찬대, 그다음에 14명, 16명, 네, 요거는 이제 밑줄 포함입니다. 예, 김어준, 조국, 그다음에 김민우 이름 옆에 이응을 하나 붙인 거, 그다음에 화살표 양과로,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별표로 1조 2조 축차 검거 후 방첩사 구금시설 감금조사, 그 밑에 별표 검거를 요청 괄호 열고 위치 추적과 괄호 닫고, 그다음에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박찬대, 정창래 이름에 표시된 동그라미, 이 부분은 증인이 직접 가필한 그게 맞으시죠? 네, 어쨌든 지금까지 들어본 이제 메모 작성 경과를 보면 이게 증인의 보좌관은 증인이 최초 직접 작성한 1차 메모를 대필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증인이 3차 메모 내용을 확인한 다음 증인이 갑필까지 해서 완성된 것으로 결국엔 증인이 작성한 메모로 봐도 무방한가요? 제가 최초에 작성했던 1차 메모에 동일한 내용들이 적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일부는 부자관이 가필한 거 이후, 그 부자관이 정서한 거 이후에 제가 통화 내용으로 기억했던 내용들을 추가로 그 위에다 가필해 놓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조금 전에도 증인께서 증언하셨지만 그 지금 문제가 되는 메모 중에 실제로 증인이 작성한 부분은 얼마 없고 나머지는 뭐 증인의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진정 성립은 따로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전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할 때 모든 문서를 이제 다 자기가 막 일일이 다 치진 않고 초안이나 초고를 작성을 지시한 다음에 본인이 내가 지시한 대로 맞는지 확인했다, 그래서 거기다 내가 빠진 게 있으면 뭐 가필했다,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 유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본인이 작성한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잠깐만요. 예. 변호사님 말씀 듣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예. 그 직접 작성했다라는 예. 그 증인이 작성케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증인으로 신청이 안 돼 있습니다. 아, 그걸 확인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문서를 초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작성한 사람. 그러니까 그 취지신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헌재 재판도 다 탄핵 심판도 했기 때문에 예.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 이제 초고라는 게 보면은 그 지렁이 글씨거든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아라비아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거를 막 티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걸 그 초고라는 것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그 보좌관을 법정에 와서
그 제대로 불러주는 대로 뭐 이렇게 했는지 자기가 또 그걸 냈거든요. 지렁이 글씨 같은 걸.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호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어떤 문제가 있네? 모니터 때문에 잘 안 나오나 보죠? 그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1차 메모, 그 헌재에서 작성했었다는 그 1차 메모를 좀 제시를 하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근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지금 증거 능력 자체랑은 약간 상관없는 얘기이신 것 같아가지고 다 지금 결국 본인이 작성하게 해서 했다. 근데 나중에 그 신빙성 때문에 그 작성하게 한 그 누구 부하를 아까 통해서 작성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하를 따로 뭐 증인으로 부르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지금 내가 불러줘서 이렇게 작성하게 한 후에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거는 진정 성립 자체는 인정된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가? 예. 예, 저희가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는지. 예, 엄밀히 보면은 지금 그 작성자가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 보좌관 작성 부분의 작성자는 저희가 누구인지도 지금 모르는 상태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그 보좌관이 작성했다는 부분은 지금 출처 불명의 문서가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증거로 채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의를 좀 제기할 무슨 수밖에 말씀인지 없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검찰에 요구하고 싶은 것은 성명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 지금 홍장원 씨의 보좌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셨는지, 만 조사를 하셨으면 진술 조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예, 밝혀주셔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이창규 검사님. 예.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재판장님. 네, 일단 알고 저희가 계시는- 이 알고 사건과 계시는- 관련해서는 보좌관을 조사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적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저희 네. 아마 뭐 다른 별건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는 건 지금 없다. 그런 네, 말씀. 저희가 만약에 보좌관을 조사했으면 당연히 이제 증거로 신청을 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입증객에 다 밝힐 텐데 저희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 저희도 조사가 안 되었고 저희도 이제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정말 분을 같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제 홍장원 증인한테 확인할 때 보좌관의 그 이름이나 직책은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라고 해서 더 이상 확인을 하지는 않은 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예. 그 정말 아니 이게 지금 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서도요. 홍장원 씨 이게 이제 재판관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시고 해가지고 2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3시간 40분, 3시간 한 20분 정도 이렇게 신문을 했는데 본인이 지렁이 글씨를 뭐 우리가 입수할 수는 없는 거고 본인이 냈어요. 그러니까 그 지렁이 글씨라는 게 도대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저런 문서가 나올 수가 있는지 해서 비공개라도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신분 이런 게 공개 안 되게 비공개 신문이라도 좀 해달라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웬만큼 쓴 거고 글씨체가 비슷하고 뭐 내가 작성한 거라 그러면 그걸 왜 증거 동의를 안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초안이라고 초고라고 낸 게 그냥 지렁이에요. 누가 봐도 본인도 알아보기가 어렵게 그렇게 자기가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 피고인께서는 뭘 이제 많이 지금 경험을 해보셔서 뭘 다 네. 알고서 말씀하시는데 재판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몰라서 아니,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약간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 좀 전에 검찰 말씀 들으셨죠, 변호사님들? 일단은 검찰 쪽 얘기로는 직접 뭐 조사를 하거나 확인한 바는 없다, 조서 같은 건 없다. 근데 다른 사건에 있는지는 모른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다른 사건이라는 것이 예. 특검의 사건일 텐데요. 예. 특검도 뭐 부서별로 서로 뭐 장벽을 쳐가지고 다른 수사 내용을 모른다는 것인지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그 홍장원 관련해서는 그 1차 메모를 어떻게 작성했고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그리고 2차 메모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보좌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보좌관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진실을 덮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자고.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 신문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보좌관 증인으로 뭐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죠. 아니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아니.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런 말씀 주신다고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확인했을 때는 해당 문제는 일단 적어도 특검 측에서 아는 한도는 다른 사건 관련해서 모르겠지만 본인들이 확인하거나 조사한 바는 없다. 요게 대답이시고, 그래서 나중에 반대 신문 해보신 다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증인으로 신청하시면 되는 문제 같은데요. 지금 막 그거 가지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은데.